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치월장. 안녕하세요, 일치월장입니다. 요즘 최고 핫한 그 작품 인사이드 아웃 2를 들고 왔습니다. 2024년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화제작인 만큼 7월 대주제 내 안의 또 다른 나에 맞춰 꼼꼼하게 큐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본격적으로 작품을 집중 탐구하기 전에 인사이드 아웃 1을 보셨는지, 그리고 1을 보고 나서 어떤 감상을 하고 계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을 봤어요. 봤는데 사실 되게 오래전에 봐서 살짝 가물가물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녹음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 있는 기억 없는 기억 다 끌어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1 하면 사실 인사이드 아웃 하면 저한테는 그 빙봉 그렇죠. 그 친구가 제일 크게 기억이 남아요. 그 친구가 이제 라일리의 기억 속에서 없어지는 장면이 맞아요. 제일 기억에 남고 뭔가 되게 그 영화 소재랄까요? 그게 좀 신박하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막 그렇게 내 인생 영화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빼미님은요? 저도 봤는데 기억이 안 나고요. 이게 15년인가? 그렇다면서요. 맞아요. 맞아. 되게 꽤 옛날이에요. 됐어요. 기억이 나면 이상한 것 같고 그때도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되게 시청각화를 잘했다. 소재를 잘 잡아냈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15년도에는 애니메이션에 그렇게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코코랑 엘리멘탈을 보고 픽사나 디즈니 작품 무조건 보기로 결심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엔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래도 꽤나 기대를 충족시키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을 볼까 했는데 보지 않아도 내용이 이해가 된다길래 갔는데 괜찮더라고요. 1을 보지 않아도. 맞아요. 저는 정반대예요, 빼미님이랑. 저는 인사이드 아웃 1을 저도 그때 나왔을 때 봤는데 제가 답답한 걸 잘 못 보고 답답한 애니메이션을 특히 잘 못 보는데 인사이드 아웃 1에 나온 슬픔이를 제가 많이 답답했다. 싫어했군요. 네, 그때도 한참 그땐 정말 럭키위키로 살 때여가지고 슬픔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플러스 저도 빙봉 캐릭터를 너무 좋아했는데 좀 슬픈 거예요. 결국 빙봉이가 그렇죠. 그렇게 희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동심도 사라졌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슬픈 영화로 기억이 돼서 저는 2가 나온다고 했을 때 하나도 기대가 되지 않았고 사람들한테 난 안 볼 거야. 1이 너무 답답했어서 나는 2를 볼 생각이 없어 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장안의 화제작이 되면서 유행에 탑승하기 위해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기대에 미쳤지 못했나요? 예상대로? 제가 걱정을 좀 했던 게 2를 먼저 본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1보다 2가 더 답답하다 뭐 이런 반응의 리뷰가 꽤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보다가 가슴을 터트려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1보다는 더 괜찮았다라고 약간 마지막 평점 스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줄거리를 한번 톱파볼 텐데요. 이게 1을 안 봐도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그 라일리의 청소년 시절을 담은 영화라고 새롭게 보셔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춘기 시절 맞은 중학생 라일리가 등장을 합니다. 고등학교 하키 코치님의 초대로 하키 캠프에 가게 된 라일리는 중학교 베프들과 좋아하는 하키팀의 벨 선배 중 누구와 함께 이 하키 캠프에서 생활을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합니다. 이 시기 라일리에게는 사춘기 경고가 뜨며 새로운 감정인 불안, 불업, 당황, 따분, 그리고 추억 할머니까지 등장하는데요. 그중 불안이는 라일리가 고등학교에서 새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기쁨이가 만들어둔 나는 좋은 사람이야 자아를 기억의 저편으로 보내버리고 친구들과 우정보다 벨 선배와 팀하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라일리가 배 선배를 따라가는 선택을 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바꾸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선택 동의하시는지, 라일리한테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라일리의 선택인지 브라니의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동의해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유가 왜예요? 영화에서는 사실 나쁜 것처럼 살짝 묘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새학기를 다들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 새학기 특유의 긴장감과 스트레스와 그쵸. 친구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그 압박 속에서 이거는, 그리고 이 라일리의 입장에서 라일리의 친구들이 어쨌든 다른 고등학교로 가잖아요. 맞아요. 정말 나는 나 혼자 이 새로운 고등학교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내가 존경하는 선배를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 같아도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라인 타기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그쵸, 타야죠. 근데 사실 이 브라니가 자기의 뭔가 너무 불안하니까, 브라니는 말 그대로 뭔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해주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건데, 사실 이렇게 불안함이 걱정으로 이어지고 걱정이 그런 뭔가 나의 미래의 문제를 대비해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안 그랬으면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친구가 없이 밉보이고 혼자 지내고 뭐 이런 상황이 어쩌면 올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대신에 이제 친구들한테 한마디 정도는 해주고 갔었어도 맞아요. 괜찮았을 텐데, 너무 이렇게 획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맞아요, 돌아간 맞아요. 게, 그래서 이제 애니까, 어린이 사춘기니까 그런 거겠죠. 저는 사실 이게 도움이 되는 선택과 우정 사이의 갈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까지 안 가도 그냥 라일리가 너무 속상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것 같은데요. 왜냐면 삼총사였는데 숨기고 다른 고등학교 간다는 걸 그 자리에서 알게 됐고, 근데 되게 설렜잖아요. 우리 여기서 잘하면 셋이 같은 고등학교에 갈 수 있어 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캠프 길에 올랐는데 그 자리에서 둘이 다 다른 고등학교에 가게 됐어 라고 이제 폭탄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사실 그런 뭐랄까요, 속상한 마음에 획 가버렸다고 해도 벨이라는 선배가 없었어도 저는 충분히 이해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같은 고등학교를 갔어도 이런 선택 괜찮았을까요? 그런 그럼 조금 살짝 달라진. 저는 그래도 벨 선배한테 네,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때는 이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행동이고, 그쵸. 지금은 좀 감정도 섞였다 이런 그쵸. 느낌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일부러 라일리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친구들과 떨어지게 만드는 장치를 넣어준 게 정당성을 아닌가? 부여한 것 같아요. 네, 정당성을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불안이 덕에 라일리가 벨 선배와 친해지자 불안이와 새로운 감정들은 기존의 감정들을 유리병에 가둬 멀리 보내버리고 라일리 머릿속 제어판을 차지합니다. 다행히 유리병에서 탈출한 기쁨이 일행은 라일리의 원래 자아를 찾기 위해 기억의 저편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한편 불안이는 하키만 잘한다면 친구가 생길 것이다 와 같은 신념을 심으며 라일리를 몰아붙입니다. 예를 들면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경기장에서 가혹한 연습을 하게 하거나 선배들이 하는 거라면 다 따라하기 등이 있죠. 이런 모습들은 벨 선배가 라일리를 더 좋아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역효과도 분명했습니다. 브러비는 라일리가 싫어하는 에너지바를 벨 선배가 줬다는 이유로 괜찮은 척 먹었고, 따분이는 라일리가 좋아하는 가수를 선배들이 유치하자 바로 비꼬는 듯이 말하기도 합니다. 또 브라니는 모든 불안을 생각하느라 라일리가 편히 잠이 들 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 코치님의 노트까지 훔쳐보게 만드는데요. 불안이가 주동하는 감정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단점이 쉬우니까 단점부터 말할게요. 좋아요. 단점은 일단
잠도 못 자게 하고 나쁜?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를 뻔히 보이는데 안 좋은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그 행동을 불안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지속하게 한다는 거? 완전 공감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불안이가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막 잘 때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하잖아요. 세포들한테 막 몇 번째 시뮬레이션, 몇 번째 시나리오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 모두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불안해서 잠 못 든 경험이 있을 텐데 사실 머릿속에 400가지 시뮬레이션을 그린다고 해서 그게 내 불안이 없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는 더 불안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이가 라일리를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불안을 더 증폭시키는 느낌? 나한테 더 요동을 치게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얘가 주도하는 감정의 결과가 더 불안하게 하는 것 같은 역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두 분의 말에 완전 공감하는데 그 불안이는 결국 안정적이고 싶어서 하는 건데 반대로 불안정하게 하는 면이 있고 그리고 그 불안이가 결국 코치님의 이제 나중에 장면에서 코치님의 노트를 훔쳐보잖아요. 그게 결국 안정적이고 싶어서 내가 이 팀에 잘 확실히 들어갈 것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지만 사실 그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팀에 완벽하게 들어갈 수 없는 행위인 거잖아요. 맞아. 그건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걸 보고 이게 완전한 불안이의 단점?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근데 불안이의 행동이 안정을 위한 건가요? 새로운 친구를 만들겠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겠다라는 안정감을 얻고 싶은 게 아닐까요? 저는 불안이 행동의 궁극적 목적이 안정을 찾기 위한 거라고는 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당장에 불안하니까 그거를 해소하려고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기보다는 그게 그 말인가요? 좀 느낌이 달랐는데 이 표현을 들으니까 약간 새로 생각해보게 되네요. 저는. 그리고 불안이의 단점이 제가 생각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내가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말 하려 했어요. 네, 그 미시간이었나요? 미네소타였나요? 어쨌든 라일리가 처음부터 벨한테 자신을 소개할 때 사는 곳조차 다르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중간에 뭐 그 간식 그 에너지바도 사실 맛없어서 먹기 싫은데 먹게 만들고 저는 머리 빨간색으로 염색할 때 정말 질색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벨 선배랑 친해지려면 벨 선배를 맹목적으로 따라야 해라는 생각이 있어서 라일리가 라일리답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습이 또 불안이의 단점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불안이의 장점도 사실 이만큼 명확한 것 같아요. 장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장점이 그거 아닐까요? 이 불안에 대비해주는 어떤 대비책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단점이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서 오히려 내 불안을 가중시킨다도 있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린 만큼 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내가 400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당첨이 됐어. 그러면 이제 내가 예상했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뭔가 그런 거에 대해 대비하게 해주는 좀 이렇게 방지턱 그런 느낌. 저는 흔히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부르는 걸 불안이가 만드는 느낌? 맞아요. 왜냐면 사실 그 라커룸에 처음 들어갔을 때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막 깔깔거리다가 혼났잖아요. 코치님한테 찍혔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어느 정도 빙의라고 말하면 좀 강하고 부정적인 느낌이긴 한데 어찌됐건 이 사람의 니즈를 파악한다는 거를 불안이가 해주는 것 같았어요. 기쁨이가 그 컨트롤러를 잡았을 때는 그 분위기를 잘 못 읽었잖아요. 약간 넌시 눈이었죠? 그쵸. 눈치를 길러준다. 그리고 눈치와 그러니까 사회성, 적절한 반응과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이거 너무 필요하구나, 너무 장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 저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불안이는 확실히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 벨 선배한테 어쨌든 좋은 인상을 남겼고 친해질 수 있는 막 계기도 만들기도 했고 불안이가 있어야 라일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감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결과가 좋게 만든다. 저는 이걸 장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오님 마음속에 기쁨을 따를 때보다 불안의 소리를 더 따를 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전 좀 그런 것 같아요. 불안이가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더 영향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어떠신데요? 네? 선마님? 아 저요? 저도 불안을 많이 따르죠. 안 돼요. 저희 다음 장면에서 더 딥토크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기쁨이 일행은 기억의 저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길을 잃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이때 기쁨이에게 버럭이가 이런 말을 해주죠. 기쁨아, 넌 많은 실수를 했어. 아주 많이. 앞으로도 많이 하겠지. 하지만 너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결국 우리들도 그렇게 될지 몰라. 이후 기쁨이 일행은 기존의 자아를 찾았지만 불안이의 방해로 본부로 올라가는 튜브가 무너지게 됩니다. 기쁨이는 절망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모르겠어. 불안이를 멈출 방법을 모르겠어. 아마 방법이 없을지도 몰라. 어른이 될수록 이렇게 기쁨을 덜 느끼게 되는 건가 봐. 저는 이렇게 이 장면들을 보면서 기쁨이의 감정이 우리의 삶에 주는 영향 그리고 빈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한 불안이의 장단점과 좀 비교를 해서 기쁨이 주도하는 감정들 대 불안이가 주도하는 감정들 중 무엇이 약간 사람으로서 더 나의 삶에 필요한가 좀 철학적인 질문을 인류로서 던져보려고 해요. 모두 한번 생각해볼까요? 어때요? 좀 파우치 같나요? 네, 지금 그 파우치 주인공 그 캐릭터 같나요? 비슷하네요. 한번 묘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더빙 버전에선 진짜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또- 더빙 버전으로 보셨다고 했죠. 네, 이동욱 목소리 들으러 더빙으로 봤습니다. 더빙 버전의 불안이는 정말 이영지 씨인가요? 아쉽게도 영어판이 좀 더 이영지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아쉽네요. 그럼 돌아와서 기쁨이 주도하는 감정 대 불안이 주도하는 감정 둘 중에 뭘로 살고 싶으세요? 뭐가 더 필요한가? 저는 기쁨이요. 저도 기쁨. 저도 뭐야? 뭐야. 이 사람들 오늘 잘 통하네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만장일치 방송인데요. 그러니까요. 평화로워요. 이해는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불안이가 아까 성장에 확실히 도움이 되고 결과를 잘 만들어주는데 장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 불안이는 하나도 즐겁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수백 가지의 400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부정적인 생각 400개를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그 그쵸. 불안. 그거를 해서 이제 해냈을 때 뿌듯해요. 그 결과를 얻었을 때 뿌듯한데 전 그게 막 오래가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짜릿하고 좋긴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데 반면에 있어서 기쁨이가 주도하는 감정은 뭔가 과정이 행복한 느낌? 물론 그만큼 뚜렷한 성장 결과는 불안이가 주도하는 감정들보다는 나를 좀 더 덜 성장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전 그래도 그냥 기쁘게 살고 싶어요. 맞죠. 네. 저도 비슷한 듯 다른 듯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질문이 뭐가 더 필요한가잖아요. 그쵸. 사실 이 대사에서도 나왔지만 어른이 될수록 뭔가 우리는 무뎌지는 게 많다고들 하잖아요. 기쁘고 막 행복한 감정들보다는 좀 막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슬픈 일들에 더 많은 감정을 할애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기쁨이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쁨이 차지하는 비중을 내 삶에서 더 늘려야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불안에서 행복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쵸. 불안이 내 삶을 좀 더 윤택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매끌매끌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게 매끌매끌한 게 뭔가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결국 매끈매끈한 것도 행복하려고 그렇게 그쵸. 잡는 거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삶에 긍정적이고 행복한 감정을 더 많이 주는 건 기쁨이니까. 저는 필요하다라는 거는 그 전제가 없다는 걸 자각을 해야 일단 필요하다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게 더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이 컨트롤러를 잡는 이런 시각적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둘 다 똑같은 파워를 가지지만 사실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는 대부분의 어른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불안이가 쉽게 더 잠식할 것 같거든요. 그 조이스틱을. 그래서 의식적으로 불러와야 되는 사람이 기쁨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에는 더 적합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결핍돼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생각해야 기쁨이를 조이스틱에 앉힐 수 있고 불안이는 그 디폴트인 느낌 더. 그건 뭐 심리학 정신 심리학적으로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까진 모르겠고 여튼 그냥 10번의 확률로 쳤을 때 기쁨이가 가위바위보를 이길 확률이 전 더 적다고 생각해서 필요하다라는 말로 이제 좀 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빼미님 말을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1편에서는 이 감정이 5개밖에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2에서 이제 부가적인 감정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원래 있는 게 근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필수 요소가 원래 있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부가적으로 오는 게 플러스 알파가 될 텐데 그쵸. 그렇다면 나에게 필수 요소가 더 필요한 걸 테니까 불안보다는 기쁨이가 나한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럼 불안이는 사춘기 때 생겼다가 다시 가는 건가? 이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5개로 세팅된 그 감정이 인간의 가장 보편적으로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있는? 왜냐면 그 엄마도 아빠도 다 그 5명이 있잖아요. 맞아요. 누가 메인인지는 다르지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에게도 불안이가 있고 이제 숨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나왔다고 그쵸,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기본 감정 원래 우리 1편에서 봤던 5개의 감정이 기본이 맞는 것 같고 이건 학술적으로 뭔가 맞는 것 같고 나머지 요소가 이제 사춘기 때 처음 생겨서 계속 내 마음속에 있지만 그걸 이제 점점 숨길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더 어른이 되면 뭔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새로 생겨야 할 만큼 필요한 그쵸. 또 그렇게 보면은 수도 있지 않나. 그쵸. 근데 그만큼 사춘기 때 성장한다? 이런 감정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맞아요. 사춘기에 필요한 감정이긴 하나 이제 인간의 뭔가 그런 철학적인 본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 셋은 다 기쁨이를 좀 그쵸. 결국 추금이는 그쵸. 기쁨이가 행복이니까. 아니고. 그쵸. 근데 사춘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부가적인 이야기긴 한데 그 가족성이 되게 크기가 줄고 친구성이 이따만해진 게 그랬나요? 네, 처음 초반에 소개할 때 그랬어요. 맞아. 그래서 사춘기를 이걸로 또 이렇게 잘 표현하네 싶었어요. 그쵸. 그래서 웃긴 거 봤어요. 그 아이돌 섬인가? 맞아요. 맞아. 이게 줄어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라일리는 14살에 아이돌 섬이 무너졌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커지고 있는 건지 막 이러면서 그때 보통 시작하는데 그쵸. 이제 본격적 라일리가 K-팝을 몰라서 그래요. 외국인이어서 그래요. 밴드 미국이어서. 좋아하잖아요. 물론 밴드 너무 안타깝다. 좋지만 K-팝을 알았으면 다시 음. 국권이 세워져서 친구 선보다 커졌을지도 그럴지도 모르는데 몰라요. 아쉽네요. 제가 근데 사실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조금 더 비중이 큰 게 있긴 해도 기쁨이나 불안이나 둘 다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하나가 100이고 하나가 0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6대4? 그 정도의 비율을 유지해야 되지 않나. 7대3? 요 정도. 그럼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감정이 조이스틱 잡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자기한테? 제가 같이 본 친구한테 나오면서 처음으로 던져둔 질문이에요.
궁금하더라고요. 재밌네요. 저는 기쁨이에요, 사실. 조이. 예? 그러니까 충격적인데요? 상당히 다소 충격적이에요. 왜요? 기쁨이가 도파민은 아닌데. 그쵸, 도파민은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뭔가 행적들과 조금 사뭇 다른. 그렇죠. 저한테 기쁨이는 약간 럭키비키가 삶을 지배하는 듯한 느낌이어야 기쁨이가 조이스틱. 저 딱히 럭키비키 아닌가요? 럭키비키보다는 약간 재미 추구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유를 들어봐요. 그래도 아니, 그래요. 빨리 변호를 해봐요 스스로를. 궁금해.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불안하거나 부럽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도 그게 되게 탄력성이 엄청 좋거든요. 회복 탄력성이.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해 보면 그 정신 승리를 제가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합리화 정신 승리고 좋게 말하면 방어 기제? 그러니까 내 정신이 온전한 상태의 그 관성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힘이 되게 센데 네. 그게 기쁨이의 역할이 아닌가? 기쁨이가 좀 그래도 좀 약간 그 3대 몇을 치는 기쁨이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강한 기쁨. 네, 벌크업. 네. 이렇게 들으니까 또 맞네요. 좀 왜냐면 팔랑팔랑. 저도 그런 감정을 다 느끼거든요. 따분하고 지루하고 부럽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잠식되지 않아요. 그 감정과 기분에. 근데 이제 그 오래라는 기준은 그냥 제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짧은 편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어쨌든 영화에서도 봤다시피 1편에서는 슬픔이가 좌절했을 때 또는 2편에서는 불안이가 좌절했을 때 결국 문제를 복구시키는 애가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쁨이가 그 역할을 한다 쳤을 때 나의 기쁨이는 이걸 빨리 하니까 되게 얘가 메인 아닐까 결국에는. 전 그래서 일을 잘하는 기쁨인가 봐요. 그러니까 과도한 기쁨으로 넘어가지 않은 건강한 기쁨이가 살고 유자로. 있네요. 부럽네요. 저는 제 조이스틱을 저도 기쁨이가 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다소 과도한 기쁨이까지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럭키비키하는 기쁨이가 살고 있다. 그래서 약간 동족 혐오 마냥 기쁨이를 마냥 좋아하지 못한 채로 영화관에 나오면서 저는 반대로 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쁨이가 살짝 빌런 같은데 기쁨이가 좀 제일 답답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저희 조이스틱은 기쁨이가 잡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저는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나 약간 억텐을 쓸 때가 많은데 그때 기쁨이가 확실히 조이스틱을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좀 럭키비키 하려고 할 때가 많아서 기쁨이가 주도하는 감정들에 살고 있지 않나. 확실히 불안이보다는 기쁨이가 열일을 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지금 행복한 생활 중이라 그런지도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행복한 시기여서 그럴지도 시기에 따라 또 많이 그쵸, 다르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맞춰볼게요. 따분인가요? 잠깐 한 번씩 말해주세요. 누구요? 따분인가요? 불안이. 저는 불안이가 제일 근데 보편적인 대답일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저는 사실 당연히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네. 근데 약간 그 초록색 애 있잖아요. 불업이 말고요. 까칠이. 까칠이. 아! 저는 걔가 좀 치고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 게 왜냐면 저는 약간 제 페르소나 말고 제 본 모습, 진짜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진짜 집에서의 이제 진짜 발가벗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은유적으로 그럴 때 뭔가 전 되게 예민하고 좀 까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천성이.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뭔가 기쁨이가 되게 열심히 그럼 2인자가 방어하는 기쁨이? 느낌? 그러니까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한 손씩 이렇게 쥐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저는 기쁨이처럼 살고 싶은데
추구미는 기쁨인데 음. 되게 깊숙한 곳에서는 되게 까칠한 까칠이가 살고 있는 것 맞아요. 같다는 재밌다. 느낌이 좀 저도 까칠이 좀 들었네요. 호감이었어요. 저는 2인자가 아마 버럭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뭐야 이거는 왜? 저도 인정해요. 이거는 아니 이번에 버럭이 되게 호감이더라고요. 버럭이 귀엽죠. 원래도 아빠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기쁨이한테 해주는 말도 그렇고 진짜 아빠 같은 따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쉽게 인정. 그러면 네오님은 2인자 누군데요? 저는 불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 이게 2인자까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재밌네요. 2인자까지 말하니까 음. 재밌네요. 기쁘다가도 음. 나 멈춰 있나? 라는 생각이 딱 훅 라일리네요. 딱 들어와요. 라일리. 그런가 봐요. 그래서 불안이를 막 추구하다가 근데 불안이 하면 바로 좀 덜 행복해지니까 이거 내가 왜 해 하고 한 하루 만에 때려치고 그러니까 7일 중에 6일이 기쁨이가 잡고 근데 이렇게 살아도 돼? 이 불안이가 한 반나절 정도 집에 있다가 재미없네?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밌네요. 그러면 그 반대로 제가 어른이 될수록 원래는 제일 필요한 감정을 찾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1인자, 2인자까지 말했으니까 제일 필요 없는 것 같은 감정이 있었을까요 혹시? 필요 없는 것 같은 감정이요? 저는 아니요 제일 없어야 되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버려야 될 것 같은 거? 같은 말 아닐까요? 아니요 제일 버려야 될 다르죠. 것 같은 건지 안 그러면 제일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 같은 건지. 없어야 될 것 같은 거. 없어야 될 것 같은 거. 어른으로서 어른으로서. 없어야 될 것 같은 거? 저는 당황이. 저도. 당황이라고 당황이가 누구죠? 그 귀요미요. 곰, 핑크색 곰. 슬픔이 도와준 귀요미요. Embarrass. 당황이? 아니야. 근데 이게 약간 그 아무래도 감정이 이렇게 선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세트 같은 감정들이 있지 않아요? 그쵸. 맞아요. 거의 겹친다 싶은 애들도 그쵸.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도 또 같이 있으니까 시너지가 나서 귀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슬픔이랑 당황이랑 살짝 헷갈리는데 역할이 맞아요. 그렇게 비슷하고 저는 그 불안이랑 원래 캐릭터 중에 되게 삐쩍 마른 삐쩍 애기요? 마른 애 걔 소심? fear. 소심이 맞아요. 소심이. 두려움이에요? 소심인데 소심? fear예요. 더빙에서는 소심이라 하더라고요. 맞아. 소심이랑 비슷하고. 네, 불안이 소심이 세트 같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네, 저는 어른으로서 좀 포인트를 맞추면 당황이는 굳이 저는 소심이 버리겠습니다. 저도 소심이 할래요. 지루를 버릴까요? 그럼 제가? 저는 사실 가장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건 따분이라고 할라 했거든요. 왜냐면 따분을 굳이 느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그렇게 말하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따분이 있으면 뭐 근데 슬로우 라이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막 불안이랑 기쁨이랑 뭐 버럭이랑 뭐 확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좀 이렇게 슬픔이가 해주지 않을까요? 시니컬. 근데 그러면은 쉬는 게 아니라 또 감정이 그러니까 0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야 되잖아요. 슬픔이는. 그리고 저는 어른처럼 사는 데는 이제 대충 말하기 권법일 때 따분이만큼 탁월한 친구가 없다. 그냥 이 대화에 네. 그쵸. 감사합니다. 깊게 뭘 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땐 따분이를 내세우면 그만한 게 없지 않나. 따분이가 좀 시니컬한 성격인 사람들이 따분이의 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필요하다. 그래서 왜요? 왜요서요? 아니 과거에 제 모습이 생각이 나서 시니컬 하셨나 봐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따분이와 그 기쁨이가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시니컬하다가 갑자기 너무 도파민을 추구하고 싶다 이랬다가 다 필요 없다. 갑자기 시니컬하다가 너무 도파민 필요하다. 아니요, 그게 이렇게 왔다 갔다 자주 하진 않고 나이대로 20대 초는 좀 따분이가 많았던 것 같고 요즘은 그렇게 안 원하는 것 같아요. 따분이가 절대 조이스틱을 잡지 마.
그러면 전 좀 우울감을 느끼기 때문에 완전 버려버렸어요 지금. 가둬버렸군요. 네. 자고 있습니다 맨날. 랜스를 만나면 안 되겠다. 대굴대굴 굴러서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랜스가 누구죠? 그 잘생긴 캐릭터요. 2D. 떼구르르 커트. 친 거야. 저희가 가장 필요 없는 감정을 말하는데 지금 결론이 안 나잖아요. 막 생각하다 보면 얘가 더? 아닌가 얘가 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버릴 감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방금 살짝 기쁨이가 나왔죠. 우린 모두 한 팀이야. 버릴 감정이 그건 없지롱. 모든 감정이 쓸모가 있더라고. 거의 뭐 앞에서 맨 처음에 슬픔이 그 초반 영화에서 얘도 쓸모가 있더라고 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쵸. 그쵸.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1순위 조이스틱 기쁨이 오늘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인정받았네요 제가. 아니 근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그 영화 속에서 이제 라일리랑 친구 3명이 차에 앉아 있을 때 상대방 머리 이렇게 감정 분석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약간 그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보고 있으면 네오님이랑 빼미님 보고 있으면 저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이렇게 잡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좀 귀엽네요. 뭔가. 근데 말하면서도 감정이가 바뀐 것 같은데요, 방금. 그렇지 않아? 갑자기 불안이, 소심이. 갑자기 저의 소식이 나왔어. 같네요. 동사에서 갑자기 바뀌었는데요. 저 파악했어요. 제 미간 보지 마세요. 파악하지 이게 마세요. 미간을 안 봐도 보이스로만으로도 들려요. 눈물이 날 것 같아. 청취자분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랬나요? 되게 기쁨이에서 소심이로 갑자기 확. 신이 났다가 갑자기 제 주로 제 말투예요. 앞에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마지막에 아닌가요? 약간 이런 말투. 볼륨이 한 맞네요. 10 정도 차이 나요. 자, 그러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라일리는 마지막 경기에서 목표로 한 3골을 넣기 위해 큰 불안 속에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레이스와 세게 부딪힌 라일리는 2분간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동안 브라니는 제어판을 빠른 속도로 조종하며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파우치 덕에 본부로 돌아온 기쁨이는 브라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일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너가 정하는 게 아니야, 불안아. 이제 라일리를 놔줘. 브라니가 제어판에서 손을 떼고 신념 저장소에 흘러온 나쁜 기억들이 함께 자아를 이루면서 이전과 달리 다양한 색깔로 변화하는 자아가 탄생합니다. 이제 라일리의 모든 모습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괜찮아. 아니, 사실 안 괜찮아. 내가 너네들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다른 고등학교로 간다는 말 들으니까 진짜 정신이 나가서 정말 미안해. 다시는 나랑 친구하고 싶지 않아도 이해해. 그래도 언젠간 나를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이렇게 영화 엔딩에서는 자아를 찾은 후 라일리가 후반전 경기를 어떻게 해냈고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는 나오지 않은 채 저런 사과 멘트만 사실 나오고 결말이 바로 고등학교로 입학한 시점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후속작에 나온다고 해도 이 연습 경기 후반에 대한 비하인드를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라일리라면 이 친구들과 살짝 어긋난 관계 선배들과 어긋난 관계 이거 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 되게 반가웠는데 제가 이제 막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고 다시 이제 들어오잖아요. 친구를 다치게 했는데 친구가 괜찮아? 공항 같은 걸 온 라일리를 보면서 괜찮아? 그쵸. 라고 하고 이제 다시 컴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기채를 잡고 저는 어떤 그림을 상상했냐면 패스를 안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캠프랬죠. 선배한테 패스를 해서 서포트를 받고 완벽하게 그러니까 라일리가 공을 잡았다가 다시 그 퍽을 선배한테 주고 이동을 해서 선배가 라일리한테 다시 패스를 해서 그 골문 앞에서 딱 골을 넣으면서 3골을 완성하고 선배들도 좋아하고 친구랑도 화해하고 이걸 생각했거든요. 이게 당연히 이럴 걸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말을 안 화면이 하더라고요. 점점 흐려지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답답해서는 근데 패스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패스
걔가 막 이렇게 신나서 빙글빙글 돌잖아요. 이제 라일리가 다시. 전 근데 좀 더 확실하길 바랬어요. 그 더 후반- 명확하게. 네, 후반 경기에서 만회를 해냈다.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길 원했는데 후반 경기를 했다. 요 정도였던 것 같아서 일부러 네. 생략시킨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상상을 예. 굳이? 음. 저는 꽉 닫힌 결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 굳이 라일리가 3골을 넣지 않았어도 그런 불안의 목표가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배 선배한테 토스해서,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축구처럼 배 선배한테 이렇게 토스해서 배 그쵸. 선배가 음. 골을 넣어서 뭔가 화합되는 모습을 보여줬어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선배들과는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저는 친구들과의 화해는 사실 이거 사과한 멘트가 보면서 이게 사과인가? 이거 라일리 마음 편해지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레이스가 굉장히 조금 아량이 넓은 친구구나. 넘어졌는데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렇죠. 이런 용서 안 해도 돼. 근데 용서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과를 듣고 용서해라고 한 그레이스가 대단한 친구구나. 전 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의 친구들과의 관계는 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조금 이 정도 사과 답답하긴 했어요. 받아줄 것 같지 않나요? 안 받아줄 건가요? 저는 받아줄 것 같기는 한데 부족하다? 너무 이게 극적인 걸 상상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그래도 응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단 라일리가 안성이 부족했다? 진심이었겠지만 자기가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보였어요. 저는. 아직 애기잖아요. 너무 티같나요? 너무 빡빡한가요, 제가? 아니죠. 16살이면 잘 해야죠. 이거보단 더. 그래도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실수했어라고 말을 하면은 용서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이 결말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그냥 끝난다고?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뒤에 뭔가 이 벌어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가 좀 궁금을 했는데 저는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한 게 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저 자신을 되게 라일리에게 많이 대입시켜서 봤거든요. 내 어렸을 때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약간 왜죠? 그럴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자꾸 칭찬이에요? 그냥 라일리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 셋 중에는 제일 비슷해 보이는데.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저도 사춘기가 굉장히 세게 왔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불안이가 너무 커져서 약간 라일리처럼 한 번 실수를 하면 나는 끝났다. 돌이킬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막 이제 불안이처럼 행동을 했었어요. 막 내가 나를 약간 버리고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 영화 마지막에 결국에 얘는 친구들과 화해도 하고 그리고 선배들과도 잘 지냈잖아요. 다시 그 미네소타라고 다시 불리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치 그래도 사람은 한 번 이렇게 뭔가 잘못 실수를 했다고 해서 너무 끝나는 게 아니지. 용서를 해줬잖아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너무 이렇게 내 안에 불안이를 이렇게 몰아갈 필요 없다. 이 영화에서 이렇게 막 소용돌이가 일고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전 라일리 입장이니까 괜찮은 결말이라고 생각을 했지 뭐예요. 근데 그 부분이 이 영화에 제일 잘 표현된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사춘기 시절에 불안이가 너무 커져서 누구나 해봤을 법한 그런 장면을 녹여냈다라고 좀 또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답답하고 그래서 더 보기가 조금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는 마지막 그 엔딩을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좋았던 게 불안을 해도 갱생의 여지가 있다. 이런 깨달음을 주는 것도 물론 좋고 근데 마지막에 불안이를 위한 의자가 마련이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안이를 막 딱 드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고 그런 소용돌이 때문에 좀 파장을 일기도 했지만 이제 한 번 겪고 나서는 어떻게 불안을 다스려야 되는지를
나름의 방안을 모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음. 그것까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건설적이다. 맞아, 그 부분 진짜 좋았어요. 그렇군요. 추구하는 기쁨이가 주도하는데 불안이가 이제 다가올 그쵸. 이탈리아어 시험인가를 막아주는 너무 좋아요. 추구미. 그렇게. 전 듣고서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불안이를 없애는 방법도 좋지 않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저는 그래서 왜 쟤를 저렇게 쟤만? 저 감정만 상전처럼 모시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 진짜요? 봤을 때는. 어. 근데 이제 빼미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근데 저는 보자마자 격리다 저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너무 애를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거지. 뭐 바이러스예요? 철창 안에 가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 이탈리아 시험 대비한다 이런 걸 보고 불안이의 쓰임새를 적절히 찾아줬구나 나중에 생각했죠 저는. 상점처럼 모신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반전. 이렇게 저희가 결말까지 한번 꽉 닫은 결말 상상해봤는데 저는 이제 아주 만족스럽고요. 이제야 영화를 다 본 것 같은 이 개운한 느낌.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청취자분들도 꼭 그렇게 느끼시길 바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밸런스 게임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인사이드 아웃을 좀 답답하게 보는 사람으로서 이번에도 빌런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니까요. 항상 빌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로키비키 맞으세요? 아니야, 내가 보기에 여기가 버럭이. 버럭이야. 잘 안 되니까 어거지로 럭키비키라도 하려고 이제 주입을 하는 거죠. 그냥 하지만 버럭이랑 기쁨이랑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 이번에도 실패해서 이번 인사이드 아웃 2에 누가 빌런인가 제일 빌런을 빠밤. 뽑는 그쵸 대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추가 후보 받으니까요. 혹시 원하시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되고요. 먼저 제가 가져온 후보들은요. 코치님이 자리에 앉고 집중하라고 하는데 번호 매겨서 보여주세요. 1번 코치님이 자리에 앉고 집중하라고 하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게 하는 기쁨이 대 2번 귀엽고 코치님의 노트를 훔쳐보게 하는 불안이 대 3번 나를 속이면서 벨 선배 무리와 친해지기 위해 좋아하는 가수를 비꼬는 따분이 4번 슬픔이에게 빨리 소환하라고 재촉해서 불안이에게 들키게 만든 기쁨이 5번 자꾸 불안이를 자극하는 벨 선배와 벨 선배 친구들 6번 하키 캠프 오라고 할 때만 친절한 척하는 코치님. 추가 후보 있으실까요? 이 정도면 생각하는 빌런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이 일단 놀랍네요. 아니 저는- 이런 따뜻한 애니메이션에 따뜻했어요? 빌런 더 많았는데 못 찾았을까봐 추가 후보까지 받는다고 말씀드린 건데 이미 많았군요.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골라볼까요? 하나, 둘, 셋 해보면 번호를 일단 말할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2번. 다 다르네. 달랐다. 1번부터 저는 1번으로 꼽았는데요. 그쵸. 가장 공감성 수치랄까요? 와, 진짜 그쵸. 제발 멈춰. 미래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한 장면에. 와, 이때만큼은 진짜 기쁨이 네 녀석 진짜 빌런이다. 정말 약간 빰. 대가리 꽃밭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그냥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서 지금 너무 창피해서 지웠겠지만 언젠가 한 번쯤 해봤던 것 같은 그런 교수를 그쵸. 버려버렸나요? 기억의 저편에 있네요. 넘겨버렸어요. 이 영화가 굳이 기억의 저편에서 찾아왔군요. 이런 그거 보자마자 진짜 탄식했어요. 와, 진짜. 저도 그런 적 많았던. 그래서 이것만큼 충격적인 장면이 이 뒤에는 없었기 때문에 1번이 가장 빌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번을 골랐는데요. 귀엽고 코치님의 노트를 훔쳐보게 만드는 불안이. 왜냐면 소개해주신 빌런들 중에 결과가 가장 부정적으로 커요. 그러니까 그쵸. 기관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공감속 수치는 사실 3초? 그쵸. 그리고 잘 때 3분? 그 정도인데 상당히 긴데. 회복할 수 없는. 이거는 길게 가긴 해요. 저도. 노트를 훔쳐보면은 이거는 너무 커져요 일이. 노트를 훔쳐봤을 때 그 감정이요? 아니요 걸렸을 때 그러니까 결과가 말도 안 가장 돼. 부정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다른 것과는 그쵸.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평생 따라다닐 그쵸. 추문이죠. 그쵸. 부끄럽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쵸. 이건 좀 문제가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맞아요. 저 그냥 딱 그 맥락에서 결정했습니다. 그쵸. 범죄 수준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맞네요. 저는 오로지 그 라일리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제가 영화를 보면서 가슴을 언제 제일 세게 때렸나를 포인트를 두고 4번을 골랐는데요. 이 그 슬픔이가 이번 영화에서 굉장히 히로인 뭔가 항상 그래. 역할을 그러니까 기쁨이가 항상 최고인 척 하는데 영화를 보면 행동대장. 실질적인 행동대장. 슬픔이가 참 착착 그 마음 그 책도 항상 열심히 꾸준히 읽어놓고 어쩌면 이 자식이 불안이보다 더 잘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슬픔이가 또 이번에 영화에서도 본부에 먼저 가서 역할을 착착 잘 해내는데 이제 무전으로 다 된 순간에 기쁨이가 무전으로 아 슬픔아 빨리 소환해줘 이래가지고 이제 불안이가 그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 튜브인가 그걸 망가뜨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기쁨이 이 자식 좀만 참았으면. 좀만 참지. 그러고 또 지가 제일 슬퍼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장면에 하는 말이 어른들은 기쁨이 이제 이러해서 줄어드는 건가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 말 자체는 공감이 됐지만 이제 인간관계를 놓고 보면 딱밤이 너무 마려웠다. 이거 또 빌런이네. 솔직히 말하세요. 버럭이죠? 1인자는 기쁨일 리가 없. 까칠이와 버럭인 것 같아. 까칠이랑 버럭이랑 손잡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기쁨이에요. 럭키 비키잖아. 제 생각에 이 정도면 기쁨이는 이미 철장에 갇혀 있거나 기억의 저편으로 혼자 유배당하신 것 같아요. 격리당했죠.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메타인지가 따분아 어렵습니다. 일해. 아니에요서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시간이 안 남았으니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평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돌아왔네요. 어렵네. 코너 속에 코너! 혜미의 평점을 맞춰봐. 맞춰보실래요? 한번 맞춰볼게요. 네. 그때 엘리멘탈 몇 점 주셨었죠? 높았던 것 같은데. 6점?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점점이. 옛날에 해가지고 엘리멘탈을. 뭔가 그거보다 살짝 낮을 것 같은 느낌? 제 생각엔 6점이에요. 6점. 전 그럼 7점 할게요. 8점입니다. 우와. 일부러 지금 놀랍다. 아니에요. 점점 올렸죠. 이놈 일부러, 새끼들 그러니까 한 다 봐라. 이렇게 신뢰가 없다니. 난 기쁨이가 맞지롱 이러면서 올렸죠. 이 픽사 선생님들 새로운 감정 추가해주세요. 신뢰니. 빌리프 해주세요. 빌리프. 믿음이 해주세요. 믿음이 괜찮다. 이 사람들한테 부재한 것 같거든요. 의심이가 사나 봐요. 저는 왜 8점이냐면 사실 이거 제가 조금 늦게 봤는데 개봉하고 몇 주 있었으니까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다 슬펐대요. 그러니까 울었다는 사람 엄청 많고 슬펐다는 사람 엄청 많고 T인데도 울었다는 사람 너무 많아서 아 진짜요? 내가 한번 볼게 라고 이제 기대했거든요. 사실 설마 울었나? 사실 기대했어요. 울 수 있을까? 근데 전혀 슬프진 않았고요. 슬픔이를 버리신 게 아닐까요? 여긴 슬픔이를 격리해버렸어. 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래서 전혀 슬프진 않았고 근데 약간 이 영화를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엘리멘탈은 좀 가슴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건 머리로 본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죠? 뭔가 터칭하고 이 느껴지는 게 훅훅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뭔가 마음에 들어왔다기보다는 머리로 감탄하는 거 아세요? 이걸 이렇게? 통찰력 있다. 이거 기발하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치 신념 자 그런 게 상성하는 게 맞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치면서 봤고 사실 울림을 준다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봤지만 퀄리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주제의식도 잘 뽑아냈고 생각해볼 거리도 많고 누구나 이걸 봤을 때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고 저는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높은 점수를 가져갔습니다.
저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났는데 마지막 결말에서 그 기쁨이가 다시 본부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나쁜 기억들이 결국 다시 신념을 만드는 장소에 가서 걔네까지 합쳐져서 다양한 자아가 되잖아요. 요 결말 마음에 드셨어요? 아, 이 부분 까먹을 뻔했네요. 저는 네. 사실 I'm a good person에서 그게 나가고 난 못해? 난 부족해였나? 그 다음 신념이 그게 나가고 와 이제 뭐가 올까? 너무너무 기대했어요.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이 다음 전개가. 그래서 어떤 게 꽂힐까라고 했는데 이게 모양을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신 걸 보고 와 그래 사실 이거 말고는 없지. 왜냐면은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러 생각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매일매일 깨닫는 부분도 있는데 사람이 진짜 다면적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한테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사실 캣맘 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 뭐 흑인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인데 뭐 여성 인권은 뭐 액티비스트고 막 이런 사람이 다면적인 모습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정말 잘 구현한 느낌? 맞아요. 사실 이거 말고는 다른 답이 없다. 오케이 인정. 100% 인정. 약간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저는 표현력이 좋았다고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처음 자아가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더빙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이게 맞나? 좀 의아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불안이가 만든 자아를 보면서 그 불안이가 이제 신념을 하나씩 만들다가 나중에 자아가 생기잖아요. 그 신념이 잘못된 걸 아는데 이제 저도 한 번씩 가졌던 뭔가 생각들이어서 아팠어요. 그 신념 하나하나 만드는 걸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 그 나는 뭔가 난 실패자기였처럼 말하는 그 자아 뭐죠? 그쵸. 네, 그 자아들 보면서 그건 정말 마음에 쿵 앉는 느낌이었고 마지막에 다양한 자아가 있지 라고 하고 끝나서 저도 그게 맞다고는 인정을 하지만 뭔가 그쵸. 씁쓸하죠. 네, 좋은 씁쓸했어요. 것만 남길 수 맞아요. 없다는 게. 그게 기억의 저편으로 나쁜 구슬들을 보내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막을 내리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할 수 있으면 기억의 저편으로 보내는 게 내가 사는데 좀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으로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씁쓸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전 좀 드는 결말이었습니다. 저는 레오님이랑 살짝 반대인데 저는 그러니까 기억의 저편의 구슬을 보내는 것보다는 간직하는 게 좋다는 파예요. 왜냐면은 그런 기억들이 내가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 안 좋은 부분들과 부족한 부분들이 내 안에 심어져 있어야지 그걸 이제 보완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내가 그때 실수했던 거를 까먹고 보내버리면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사실 사람이 어떻게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사실 착한 아이 콤플렉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좋긴 하지만 인간은 말씀하신 대로 되게 입체적인 동물이니까 그래서 저는 결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나는 그냥 나이고 싶어라는 중간에 막 대사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자아가 섞이다가 나는 근데 그냥 나이고 싶어. 그 말이 그치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됐어요. 그치. 그 나쁜 나도 나고 부족한 나도 나고 좋은 사람이고 싶은 나도 나니까 그게 내 자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그걸 받아들여라도 이 영화의 굉장히 큰 그쵸.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럼 점수는? 평점은? 그래서 제 점수는요. 빠밤. 8점? 7점? 6.5점. 좀 애매한데. 왜죠? 7점 같은 6.5점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7점 하세요. 알았습니다. 7점 할게요. 의도는 전달됐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왜죠? 왜냐면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울었거든요. 진짜요? 궁금했어요. 어디서 우는 거죠? 그냥 이 영화의 그 기억의 저편에서 쓰나미가 오는 그 순간부터 그 뒤에 몰아친 후반부의 모든 감정선들이 너무 슬펐어요. 저는 슬펐다라기보다는
이해가 된다?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그 마음을 그냥 되게 라일리가 그렇게 영화 내내 보였던 모든 감정이나 그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잘하고 싶은 마음을 나도 겪었고 누구나 겪었을 거고 너무 그 마음이 잘 알아서 약간 그게 좀 슬펐어요. 정말 이입해서 보셨군요. 네, 저는 그래서 진짜 엄청 훌쩍이면서 봤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제가 울었다 하면 약간 좋은 영화로 쳐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치곤 좀 낮은데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디즈니 픽사 작품이다 보니까 다른 작품들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작품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보다는 그렇게 높은 별점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엘리멘탈이나 뭐 그런 주토피아 뭐 이런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애들보다는 재미가 없었다. 최고작을 위해 깎았다. 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5점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내려가는 럭키비키 아니잖아요. 역시. 이상해. 객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다음 달 주제는 메타인지로 하겠습니다. 이상해. 저희 오늘 주제가 내 안에 또 다른 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지금. 소개를 빨리 설명을 해주시죠. 아니 원은 3점이에요. 3점. 저한테 5점은 큰 아니 근데 큰 되게 양상이에요. 크게 쓰시네요 점수를. 네. 1점도 있고 막.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제일 이 편차가 큰 것 같아요. 잘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시죠? 그쵸. 왜냐면 저는 이 새로운 감정들을 왜 다들 아니 말씀하세요. 새로운 감정들이 등장했을 때 영어 버전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빨간 버튼이 사춘기라고 더빙에서는 떠요. 뭔가 그거부터 좀 저는 불편했고 왜요? 그런 다양한 감정이 생기는 거를 이제 사춘기 시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완전. 네, 그러니까 사춘기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맞아요. 말하는 걸 제가 워낙 좀 그거에 싫어하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처음에 딱 그렇게 표현되는 거에서 확 마음에 안 들었고 이제 결말 아까 다치지 않은 이 결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자아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감동을 세게 못 받아서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씁쓸함을 좀 더 느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을 볼 때마다 뭔가 이번 인사이드 아웃에는 그 빙봉이만한 뭔가 딱 오는 그 임팩트가 느낌이, 없었군요.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다. 근데 원은 전반적으로 다 답답하다가 빙봉이 하나 마음에 들어서 3점인데 그렇긴 하지만 또 막상 인사이드 아웃 2에는 빙봉이처럼 큰 인물이 없어서 그게 또 아쉽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전반적으로 답답하지 않았고 다양한 감정들이 귀여웠어요. 또 새로운 감정들이 마냥 나쁘지만 않았고 귀여워서 그래서 5점. 5점 정도로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낮은 점수를 주었지만 많은 분들이 인사이드 아웃의 많은 분들이 인사이드 아웃을 즐겁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인사이드 아웃 2 후속판이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 라일리의 꿈을 만드는 드림 프로덕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는다고 하네요. 이 인사이드 아웃 2의 감동이 남아있으신 분들 아니면 저처럼 엔딩이 조금 찝찝하셨던 분들은 이런 후속작들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일취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